민주당이 이번 지선 핵심 수도권 선거에서 무혈 입성 가능성이 떴습니다. 국힘 내부 첩보 보고드리며 뒤에서는 언론들이 이번 지선 마지막 필살기 부동산 관련 분석 보고드립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힘 관계자는 텃밭인 TK를 제외한 지역은 구인난이 심각하다. 특히 서울, 부산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판가름할 경기지사의 사정이 심각하다며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20%포인트 이상 밀리는 데다가 현역 광역단체장도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여서 당 소속 재선 주자도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현재 유력 주자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김은혜, 안철수는 꿀 지역구라 의원직을 던지고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김문수도 불출마 선언을 했죠. 나아가 서울 역시 오세훈 시장이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퇴를 두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천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국힘 한 재선 의원은 보수 정당은 정통적으로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는 했지만 지금은 전혀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현역 기초단체장들 역시 선거 의혹이 없다며 현재 지역 정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당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 지금 다시 부엉이가 사과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 의미 없습니다. 국힘 애들 뺀 우리 지층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죠. 최근 다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기도 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 야, 이거는 귀에 들어오겠다. 제가 왜 졌냐 하면 네. 그때 이제 한 4.4% 정도 졌는데 고양시에서 지지난 대선 때 경선 후보로 나왔던 최성이라고 있죠. 그 최성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에서 9만 표, 거의 10만 표 가까이 이겼어요. 제가 몇 표 이겼게요? 고양시에서 2만 표 이겼어요. 네. 무슨 소리냐 하면 시골 지역에서 왕창 깨지고 도시 지역에서 왕창 이겨야 되는데 이제 부천, 고양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못 이기는 거야. 네. 이기긴 이기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국민참여당 후보로서 단일화 경선에서 진표 형님한테 1% 차이로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하고 많이 다퉜잖아.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열성 지지자들 마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찍어줘야지 단일 후보인데 네. 라고 해서 찍어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시장은 최성을 고양시에서 찍어주고 도지사 종이는 백지를 던져버리거나 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미웠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내가 그냥 와. 그러면 이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하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거야. 이게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유권자들 특히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층에게 마상을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효과가 따른다.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정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고 내가 왜 민주당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나는 틀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당권 선거에 막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이런 당이었다고요. 그리고 당원 조건도 없고 대의원 선거로 해서 선거구에 50명씩 대의원 국회의원이 선정하고 다음 위원장 나뉘고 그때는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다시 그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끌고 와서 당 총재를 뽑고 이런 식의 폐쇄적인 봉건적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점을 계속 이제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때 그거를 지금 민주당처럼 만드는 제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대의원 제도로 가버렸어. 나는 그 당은 안 하겠다고 해서 딴 당을 한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낙선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봐요. 꼭 이기고 싶었으면 민주당하고 당 통합 선언이라도 하고 선거를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단일 후보야 나 찍어줘 이러고 다녔으니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래서 낙선한 거거든요. 근데 김동연 씨는 그렇게 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자기가 뭐 전략 전술에 능해서 된 게 아니고 대선에 0.7% 지고 난 유권자들, 경기도 유권자들이 너무 분하고 지사마저 다 저쪽 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연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경제관료 오래 했고 뭐 행정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밀어줘서 겨우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동연 씨가 하는 거는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대통령 경선 나가서 떨어질 거는 그냥 불문 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다시 나오면 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무슨 도정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에 인사할 때 전부 반명. 옛날 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을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었던 모함하고 물어뜯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캠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야. 아, 그럼 아니, 모르고. 그쪽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아, 그럼 그 다음을 염두에 둔 그렇죠, 그렇죠.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치를 보는 눈이 없으며 근데 자기가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그 정치인에 대한 신의가 얼마나 없는가. 노무현 정신 뭐 개성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망국적 투기 옹호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보수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갈라치기라 세금 폭탄이다라며 거품을 뭅니다. 하지만 이건 갈라치기가 아니라 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을 원하는 다수 국민 대 집값 폭등을 이득 보는 소수 기득권. 이 싸움에서 정부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일부 여당 인사들이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리면 불리하다고 덜덜 떱니다. 이분들 아직도 여의도 셈법에 갇혀 있습니다. 어차피 고가주택 보유자들 우리가 양도세 깎아준다고 민주당 안 찍습니다. 그분들은 콘크리트 보수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표심은 집값 폭등에 절망했던 무주택자와 1주택 실거주자들입니다. 지난 대선 때 왜 고전했습니까? 진보 정부는 무능해서 집값 못 잡는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선거 때문에 규제 풉니다 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층마저 저것들 또 시작이네 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게 진짜 선거 필패의 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서운 일관성입니다. 시장이 와 이재명 정부는 진짜 안 봐주는구나 이번엔 다르구나 라고 공포를 느낄 정도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젠프께서 이례적으로 SNS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참모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강남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월세, 전세 살면서 내 집 마련 꿈꾸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 그것만이 투기 동맹 세력을 무너뜨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곧 신뢰입니다. 지금이 기회고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임기 내내 시장에 끌려다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